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마오 시대로 회귀하나 중국 전국 통일 대시장 추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마오쩌둥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를 당했죠. 이것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자체가. 이렇듯 완전 통제가 이루어져 주요 도시로 들어가는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최근 통일 대시장 건설을 서두르라고 지시해서 이는 과거로 회귀하라는 느낌까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마오 시대로 회귀하나 중국 전국 통일 대시장 추진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2일 전국 통일 대시장 건설 가속화에 대한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의견은 전국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시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의 통일된 시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장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것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해서 지방의 보호주의 그리고 시장 간, 말하자면 도시의 시장과 일선 동떨어진 시장과의 간격을 타파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시장을 건설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죠. 즉 중국이 중국 정부의 힘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이 시장을 관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통일 대시장의 건설에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내수 안정, 내수 활성화입니다. 이 원칙에 맞서서 중국 내에 최대 국내 시장을 건설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자원, 상품, 서비스, 시장의 관리 감독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시장의 관리 감독도 중국 당국에 이제 포함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는 좀 느슨한 관리였어요. 미국과 이러한 통상 교약을 맺으면서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느슨한 관리를 했었지만 이제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시장을 관리한다는 내용이죠. 시진핑 정권이 추구하는 대통일 대시장 건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과거 마오쩌둥의 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과거 마오쩌둥 시대에 시행을 했던 일괄 구입, 일괄 판매 정책과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 마오쩌둥의 일괄 구입, 일괄 판매 정책은 시장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일 대시장 정책도 많은 문제가 그때 생겼던 많은 문제가 이번에도 동일하게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이러한 우려는 이 의견이 발표된 다음 날인 11일 주식시장에 뚜렷이 반영이 됐습니다. 11일 상하이 증권은 2.61% 하락, 선전의 지수는 3.67% 하락, 창업한 지수도 2020년 7월 이후 최저치인 4.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그럼 무슨 이유로 중국이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일 대시장을 추진할까입니다. 중국 관영 신경보는 11일 보도에서 통일 대시장에 건설하는 것은 중국 경제가 성장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일 뿐 계획경제 시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계획경제 시대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죠. 결국은 외국에서 보는 눈은 이 통일 대시장이 계획경제, 그래서 통제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관영이죠. 신화통신도 어용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전국의 통일 대시장을 건설하는 것, 그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감독관리 정책을 통해서 국내 대순환에 막힌 것을 전체적으로 뚫음으로써 국내 시장과 국제 시장을 연결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봐야 될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라고 하면 관리 감독이라는 것까지 해서 계획 경제라는 것과 지금 연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국내 대순환에 막힌 곳을 전체적으로 뚫는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힘으로 이 막힌 곳을 뚫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제가 지적한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의 에이킨대 경영대학교 교수인 프랭크 셰테는 이 통일 대시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된다. 통일이고 시장이라는 것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것이고 시장이라는 것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주집중제라는 표현에서 볼 때 민주는 자유스럽다. 집중제는 통제를 해서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서로 모순되는 것과 유사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는 중국이 추진하는 이 통일 대시장은 과거 마오쩌둥이 시행했던 일괄 구입과 일괄 판매 정책과 비슷하다고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또 시장에서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고 그리고 제품 가격도 투명하다.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기 때문에 이 판매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이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많이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당연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만 시장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만약 이러한 것들이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는 시장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매청이 있죠. 전매, 독점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중국인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것은 바로 과거 마오쩌둥 시대에 시행을 했던 일괄 구입과 일괄 판매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는 또 통일 대시장이 이후에 야기될 문제까지 제기를 했는데요. 무슨 문제냐? 통일 시장이 제품에 통일된 가격, 말하자면 동일한 가격을 매기고 제품 공급원 자체도 통일적으로 통제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이것만 만들고 여기는 저것만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통제를 하면 시장의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보통 시장과 같은 경우는 판매량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그래서 지금 당국은 양곡류와 일부 소비재만 통제할 수 있어서 결국에서는 이 시장의 통제 제품은 품목이 줄어들어 품귀 현상이 빚어질 수 있고 식량마저도 부족해질 수 있다. 식량도 통제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북한이 식량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식량을 만드는데 의욕이 없어집니다. 의욕이 없어지면 식량을 만드는 자체도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 일괄 매매를 시행한 이후 발생한 대기근이 지연될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것이죠. 펑충이 호주 시드니 과기대 교수도 중국이 추진하는 이 통일 대시장의 계획 경제로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중국식 자본주의가 바로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시장 경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방 국가들이 자유자본주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와 시장을 위해 봉사를 하지만 중국은 정부가 시장 위에 군림하는 국가자본주의를 실시하기 때문에 정부에 봉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이 통일지대 시장의 개념을 내놓은 그것 자체가 국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력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이 통일시장 이 개념 자체가 중국의 정부 자체가 이 시장을 통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전에 일부 자본주의를 받았던 이 시장으로 성장했던 중국이 이 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면서 이제 통제 사회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시진핑은 정치적으로 마오 시대로 돌아갈 수는 있어도 경제적으로는 마오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이 과거에 시행한 계획 경제를 우리가 국가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지금의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르는데 국가 사회주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는 국가 사회주의는 국유경제가 일색이지만 자 우리가 보면 국가 사회주의 이전에
그 공산당이 추구했던 것이 국유 경제가 일색이라는 거죠. 국유 경제가 일색이었지만 지금의 중국을 보면 국유 기업을 운영하는 국유 경제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 민간 기업 등 여러 가지 경제 형태가 중국 내에 공존하기 때문에 중국이 부르는 국가 사회주의로 지금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국유 경제 맞아요. 그러나 수많은 외국 기업,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여기서 자생하고 그들이 또 부를 또 누리고 공동 분배, 공동 소유, 공동 분배라는 게 이 공산주의 기본 원리인데 이것이 깨져나갔기 때문에 이미 돈의 맛을 봤던 중국 인민들이 이것을 따를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현재 중국은 고용과 세수 대부분을 민간 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들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조차도 애플과 같은 외국 기업에 의존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정도로 이 정권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거죠. 애플도 지금 중국 정권과 발을 맞추어서 중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 그래서 외국 기업의 기술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외부의 시선입니다. 현재 중국의 상황을 보면 중국은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술력 자체가 이미 떨어져 있는 상황, 외국의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국 현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도 전 세계 자본주의와 민영 경제에 붙어서 기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언급했습니다. 펑충이 교수는 결론으로 중국은 과거의 계획경제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펑 교수는 중국이 통일대시장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정치 권력을 통해서 에너지, 교통 등 상위 산업을 장악한 뒤에 외국 기업과 민간 기업이 국유 기업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국유 기업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이 외국 기업과 민간 기업조차도 중국 공산당의 통자에 두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마윈의 알리바바와 같은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 등 민간 기업을 과거에는 이전에는 풀어놓았지만 지금은 다시 국가 통제하에 두는 것도 국가 자본주의의 틀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언급을 했죠. 쇠 교수는 중국 당국이 지금 통일 대시장을 추진하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파탄 위기에 몰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입니다. 이 문제는 운송, 소매, 배급에 관련된 민간 산업을 힘으로 국유화를 시키면 정부의 재정 공백을 메울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시진핑의 선연임. 시진핑의 선연임은 가을에 열릴 20차 당대회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때까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민중의 그 분노를 안심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놈들 빼앗아서 없는 놈들 몰아주자라는 것이 지금 이러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통일 대시장을 이용을 하면 당내 반대파와 공산당 정권에 도전하는 민간 기업가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대만과의 전쟁 대비. 일괄 구입, 일괄 판매, 즉 일괄 매매는 사실상 전시나 준전시 상황에서만 쓸 법한 조치입니다. 즉 향후 전쟁으로 인해 직면할 위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의 공급, 지출, 소비들을 중국 공산당이 미리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과 서방의 제재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통해서 서방 세력의 제재를 중국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의 대비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언급을 한 것이죠. 薛 교수는 중국 공산당이 전쟁에 대비하고 흉작에 대비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 일괄 매매와 통일 대시장은 식량 등 군수물자를 비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지난해 중국 당국이 전 세계 비축 식량의 절반을 손에 넣은 사실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식량을 비축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이 자체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지만 이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언급을 했던 것도 뭐냐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이스라엘로 몰려간다. 시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은 대만을 침공한다. 두 사태가 같이 벌어지면 미국이 이 두 곳을 한꺼번에 관리할 능력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초에 열린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내수 증진과 국민경제 내순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 교수는 통일 대시장은 사실상 내부 순환의 일부로 물자 부족과 공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일괄 구매, 일괄 판매, 일괄 배급 방식으로 큰 시장과 빅데이터를 결부해 내부 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일괄 구매와 일괄 판매까지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일괄 배급 방식까지 하게 되면서 이 배급 자체를 중앙의 통제 안에 두겠다. 그래서 중국의 경제 자체를 중국 공산당에 통제하게 두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구상이 과연 실현될 것인가 하는 점이죠.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은 딜레마에 빠진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통일 대시장을 가동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인구 2,500만의 상하이시를 봉쇄한 후 필요한 물자를 정부가 통일 배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에 상하이시 봉쇄, 이 상하이시의 통제 자체가 이것의 예비고사가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많은 시민이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있고 집안에 갇혀서 스스로 구매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된 것이죠. 반면 다른 성에서 보내온 야채 등 지원 물자가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썩어 버려지기도 합니다. 채소는 도로에 수북이 쌓여있고 변질된 돼지고기는 휴지통에 버려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의 상황이죠. 이 실상이 네티즌에 올린 영상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또 많은 성씨들은 코로나 확산을 위해서 지역 내 고속도로를 폐쇄하면서 전국 연해 지역의 물류가 마비가 되고 1,000만 명에 달하는 운전사들이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중국 전체 물동량의 4분의 3이 운송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기자 천지빙은 중국 공산당 당국이 실시하는 극단적인 방역 조치, 경제 계획에 빗대면서 이 같은 조치가 통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썼는데요. 작년 말 산시성 시안시가 봉쇄가 되어서 수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특히 음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푸청멍 유고라는 계정을 가진 네티즌은 위치에 올린 글에서 강력한 봉쇄령 아래 계획경제 시대로 배급제로 바꾼 당국의 위기 처리 방식에 대한 거대한 잠재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결국은 작년에 산시성의 시안의 봉쇄가 결국 예비고사 수준이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통제가 되지 못하고 물론 통제는 잘 됐어요. 그러나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 쳤던 그 상황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세 교수는 중국 당국이 도로를 봉쇄한 상황에서 배급제를 실시하는 것 그 자체가 새로운 계획 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하이 봉쇄로 인해 공급망이 끊어지고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중국 당국은 통일 대시장 건설을 외치고 있고 상하이의 이런 일괄 배송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계획 경제에서의 일괄 매매인데 중국 당국은 그래도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세 교수는 이어서 중국 당국은 이때 전국 통일 대시장을 내놓으면 비슷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지금이 통일 대시장에 만들 적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오히려 오미크론의 그 진행 때문에 전국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죠.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자체가
오히려 통일 내시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를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를 만들고 있는데 중국 경제가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중국 경제는 극단적인 봉쇄 정책의 영향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초에 열린 경제 업무 비공개 회의에서 중국 당국은 이례적으로 중국 경제가 수요 수축 그리고 공급 충격, 약세 전망이라는 3대 압력에 직면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경제 안정과 사회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죠. 4월 6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3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2월 달에 50.2에서 42로 떨어져서 2020년 3월인 43 이래에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서비스업 구매자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 이상이면 양호, 50 이하이면 완전히 꼬꾸라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42로 떨어졌다는 것은 중국 상황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의미합니다. 4월 1일에 발표된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는 48.1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달에 4.03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역시 제조업 PMI 지수도 지금 제조업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도 보이고 있죠. 즉 중국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 셈입니다. 4월 6일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내외 환경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됐고 일부는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커졌다라고 합니다. 자, 중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제로 코로나 정책의 파기. 이것이 중국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중국 주재 EU 상공회에서는 11일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서 중국의 코로나19 통제 조치가 중국에 있는 유럽 회사의 운영에 혼란을 조성해서 물류와 생산이 반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토로를 하고 있죠. 이 와중에 중국 공산당이 들고 나온 통일 대시장의 정책은 사실상 마오 시대의 계획 경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중국의 통일 대시장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위험한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전세계 자본시장과 외국 기업, 중국 민영 기업과 맞물려 구동하기 때문에 계획 경제 시대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중국 경제의 폭락, 그리고 세계 경제의 폭락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 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또 하나 내포되고 있죠. 이것이 모순이고 이 모순을 해결하는 것이 중국 당국의 과제이자 딜레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통일 대시장을 준비하는 중국, 이것을 통해서 마오 시대로 되돌아가려고 생각하는 중국입니다. 이 중국의 생각이 결코 그대로 될 것이냐, 세계의 모든 학자들은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만약 이것이 그 중국의 정책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세계 경기의 폭락까지 예상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말도 아니게 과거로 회귀하면서 못 살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는 중국에 연계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결코 따라가야 되냐 아니면 손절해야 되냐 라는 이제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